안녕하세요. 일마일입니다. 먼저 2026년 첫 번째 프로젝트인 매일 QLD 1주씩 매수하기에 35일차 매수, 두 번째 프로젝트인 매일 TQQ 1주씩 매수하기에 25일차 매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1주, 2주 만원 0.1주 소수점 매수 또는 매일이 아니라 매주, 매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TQQQ와 BITX 프로젝트의 현재 계좌 상황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QLD를 1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적립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구독자 요청으로 전 구간을 다 돌려봤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월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 10년 장기 투자, 중간에 절대 안 팝니다. 멘탈 유지합니다. 총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걸 2007년 시작, 2008년 시작, 2009년 시작, 2016년 시작까지 총 10개 구간을 전부 돌렸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 시작, 금융위기 직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가장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 총 1억 2천만 원 투자, 결과는 약 4억 6천만 원, 총 수익률 약 286%입니다. 연복리 약 15.5%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최대 낙폭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84%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84%입니다. 계좌가 1억이면 1,60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84%를 견디면 결과는 15% 복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QLD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위험해서 망하는 자산인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극단적인 자산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구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 시작. 이건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최종 7억 3천만 원, 총 수익률 508%입니다. 연복리 19.8%,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79%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80%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5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QLD는 중간 과정이 힘듭니다. 하지만 끝은 복리입니다. 세 번째 2009년 시작,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최종 5억 6천만 원, 연평균 수익률 33%,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42%입니다. 이 구간은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이 길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QLD의 결과는 시작 시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대부분의 경우 복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 2012년 시작, 이건 거의 전설입니다. 최종 11억 6천만 원, 총 수익률 872%, 연복리 42%,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51%. 이건 인생을 바꾸는 숫자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넣고 10년 뒤 11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도 중간에 마이너스 50%는 나옵니다. 여러분은 QLD가 반토막 나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멈추고 질문하겠습니다. QLD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수익률 아닙니다. 낙폭 수용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을 보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낙폭에서 탈락합니다. 결국 QLD는 멘탈 자산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돌린 10개 구간 전부 수익입니다. 단 하나도 마이너스 10년은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폭락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끝은 복리였습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QLD는 타이밍 게임이 아닙니다. 적립식이면 시간 게임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실패할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중간에 팔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여기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복리의 씨앗을 스스로 잘라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패턴을 보겠습니다. 제가 돌린 10개 구간은 시작 시점만 다릅니다. 모두 10년씩.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플러스, 모두 벤치마크인 나스닥 정배 QQQ 초과. 전부 중간에 마이너스 40% 이상 낙폭. 다시 말합니다. 전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전부 폭락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평균을 보면 연복리 약 28에서 32% 구간이 많습니다. 최저는 약 15%, 최고는 42%. 이게 무슨 뜻일까요? QLD는 폭망 자산이 아니라 극단적 변동성 자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10년이면 대부분 복리가 나오느냐? 답은 단순합니다.
기초 자산이 나스닥이기 때문입니다. QLD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하지만 0에서 시작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나스닥 100을 2배 추종합니다. 나스닥은 기술기업 집합체입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확률이 높습니다. 2008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클라우드가 폭발했습니다. 2015년 AI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플랫폼 기업이 지배했습니다. 2024년 AI 인프라가 성장했습니다. 이 흐름이 레버리지 위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횡보장에서 불리합니다. 하락장에서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 낙폭, 즉 MDD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입니다. 적립식이면 하락은 무엇입니까? 할인입니다. 하락장에서의 적립식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월 100만 원씩 넣는다면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주식을 삽니다. 마이너스 50%일 때 여러분은 2배 수량을 쌌습니다. 그래서 회복 시 폭발합니다. 이게 적립식과 레버리지의 조합입니다. 그럼 가장 무서운 구간은 언제일까요? 상승장 초입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 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오르면 물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하락 후 회복은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커집니다. 2012에서 2021년 구간이 왜 대박일까요? 그 구간은 하락 후 강력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적립으로 물량을 모은 뒤 장기 상승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872%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에서 2022년 구간은 왜 상대적으로 약했을까요? 2022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리 폭등, 나스닥 폭락, QLD-60%. 그런데도 10년 끝은 플러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해가 폭락이어도 10년은 플러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지금은 상승 후 조정 구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조정입니다. 조정이 와야 복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현재 이 조정을 이용해 복리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차분하고 꾸준히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QLD와 TQQQ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일마일은 페이스메이커 투자, 즉 매일 1주씩 매수하는 원칙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QQQ와 BITX 계좌 상황입니다. 두 계좌 모두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참고로 TQQQ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BITX는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QLD 비해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폭락장 대비와 멘탈 관리를 위해 매년 일부 분할 매도, 그리고 추세 파악을 통한 수량 조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마일이었습니다.